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자한당의 한기호 전 의원이 획기적인 실업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청년들의 귀가 번쩍 뜨이다 못해서 머리가 아찔해질 만한 일인데요.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전 자한당 의원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는 취업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을 줄일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군은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서 21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계획인데요. 한기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육군, 해병대, 해군의 복무기간이 현행보다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늘어나게 생겼네요. 우리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것이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기호 전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실업 대책 해결용으로 존재하나 싶습니다. 저는 자한당 의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막말이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걸 볼 때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슴에 금배지 달고 의원님 소리 듣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걸까요? 민간 기업에서 취업하기 힘든 60대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때는 세금 쏟아부어서 선심성 일자리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더니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내놓는 게 군 복무기간 연장입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이런 정당을 믿고 여러분의 사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공감병 갑질 사건에 박찬주 전 대장을 인재영입 1호라고 발표하면서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게 자한당 지도부 아닙니까? 노루패스가 화제가 된 후에 김무성 전 자한당 대표가 한 말이 그냥 보좌관이 보이길래 밀어서 준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자한당 의원들은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국민들이 출신 지역 하나 바라보고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거 때만 반짝 잘 보이면 된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던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골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겠다는 사람들도 30% 정도는 존재합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치를 통해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많은 가치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정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60년대식 정치를 하는 문화 지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의 인격이 군대에서도 여전히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보좌관이라고 할지라도 몸종 부리듯이 해선 안 된다는 게 또한 우리 사회의 믿음입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와 믿음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삼성 장군 출신 전 자한당 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8호 이소영 변호사, 9호 최지은 박사가 24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이소영 변호사는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고 국회에 들어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고, 최지은 박사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제대로 된 분배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목표에 동감하는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더 많아져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를 반대하니까 나를 뽑아달라. 예전 무슨 대통령 고향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우한 폐렴에 대처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스 수준의 공항 항만 검역 시행. 둘째, 전권을 위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 셋째, 외교 역량 총동원의 한국인 보호. 넷째, 가상시나리오 대응. 그러면서 첫 번째 대응은 잘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우한 폐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여러 의사 선배,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니 이미 만반의 태세를 전국적으로 갖추고 대기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전문가가 의사들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전권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되니까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만들더니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전권을 의사들한테 줘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옥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애초에 각자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철수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과 행동에 알맹이가 없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토론에서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해달라고 하니 자기한테 맡겨주면 다 할 수 있다는 박근혜식 어법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데까지 다가와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던 안철수가 정치 난민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새 정치가 어떤 알맹이를 가졌는지 눈여겨봤더라면 과연 국민의당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목표가 분명한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더디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국회에서 친일 세력을 몰아내는 데는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